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물체를 따라가는 로봇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봇이 물체를 추적을 하고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 크게 볼 두 가지 개념은요. 미디안 플로우 알고리즘과 PID 컨트롤러라는 것입니다. CV2 창에서 저희가 사각형으로 마우스로 사각형을 그려서 물체를 지정을 할 거고 그 물체가 이동하는 것에 따라서 적절하게 로봇이 움직이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볼 거예요. 먼저 오픈시브에서는 되게 많은 트래커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KCF, CSRT, 미디안 플로우 등등등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미디안 플로우를 살펴볼 것인데 미디안 플로우의 내부 알고리즘을 살펴보면 이렇게 객체의 경계 상자 내에서 정방형 그리드를 초기화를 시켜주고 루카스 카나데 추적기로 점들을 추적을 해주는 건데 이것을 순방향 추적이라고 해요. 포워드 에러를 계산을 하고 다시 또 역방향으로도 추적을 해서 이 두 개가 과연 품질이 적당한 것인가 해서 오차를 할당을 해줍니다. 이러한 것을 forwards, backwards 에러라고 하고요. 여기서 나온 오차를 가지고 큰 오차는 필터링을 해주죠. 그리고 스케일 추정할 때 미디안 값으로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의 데모를 좀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각 점들을 이동시켜 보면서 x와 y 값이 중간 값으로 체크되어 있는 거 보이실 수 있죠. 그리고 스케일 값도 이 각각 값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 결국 큰 오차들은 배제시키고 나머지 값들 중에서 미디안 값으로 추정을 한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많이 변화시키지 않는 사각형으로 추적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PID 컨트롤러인데요. PID 컨트롤러는 되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어 시스템이에요. 목표값이 있고 현재값이 있는데 그 중간 그걸 어떻게 제어해서 최대한 목표에 맞게 갈 것인가를 고민한 것이 이 PID 컨트롤러라는 거예요. P는 오차의 크기에 비례해서 비례라는 말이고요. 제어 입력을 조정합니다. 그리고 I는 적분으로 적분값이 시간에 따른 오차를 과거값과 이렇게 축적을 시키죠. 그래서 장기적인 누적 오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고 미분 요소는 미래의 오차를 예측을 하는 것인데 이 미래의 오차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미분값을 사용해요. 그래서 시간에 따른 오차 변화율에 따라서 제어 입력을 조정을 해줍니다. 여기 수식을 살펴보면 KP, KI, KD가 있는데 이 비례, 적분, 미분 요소에 따라서 각각의 개인값이 딱 있고 이것을 튜닝을 해줘서 최적화를 해주는 것이 제어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걸 도식화한 것이 다음 장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데요. 에러가 들어오고 PID가 있고 각각의 비례해서 이거는 적분해서 이건 미분해서 각각 나오는 값을 합해서 또 피드백으로 다시 준다. 그래서 입력값 빼주고 에러를 계산을 다시 해준다. 근데 꼭 PID를 다 쓰는 것은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요. P만 쓸 수도 있고 PI, PD 등등 KI를 0으로 줄 수도 있고 KD를 0으로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코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home, 제노토 workspace, source, 제노토 example script, tracker, object, tracking py 이 파일에서 보실 수 있고요. 코드를 읽는 것이 저희 일단 목표고 지금 과정은 초급 과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영상들은 본론이다 이 과정들에. 그래서 약간
내용이 좀 버거우실 수 있어요. 로스를 접해보시지 않았거나 인공지능을 처음 접해봤거나 뭐 코드를 처음 살펴보시는 분들은 많이 어려우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기초적인 것들은 나중에 또 나올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어떤 내용인지 이런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고 큰 개념들, 큰 틀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거를 살펴보고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드를 먼저 살펴볼 때 항상 하는 것은 메인을 먼저 들어가 봐야죠. 파이썬에선. 그래서 메인 들어가고 그래서 노드가 있구나. 미디엄 플로우 노드를 사용해서 try 값으로 로스 파일을 돌려주는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은 이 미디엄 플로우 노드라는 것이겠구나. 그러면 이제 이 모든 코드에서 검색을 할 때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건 Ctrl F 혹은 Command F를 눌러서 검색창을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선 커맨드 F를 하면 바로 이렇게 뜨죠. 혹은 쳐서도 할 수 있어요. median flow node 하면 딱 나오죠. 이 클래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클래스에서는 이렇게 초기 변수들을 설정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름 같은 거 나중에 뭐 사용할 때 이런 것들을 뭐 함수에서 계산을 하고 다시 업데이트 시켜주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초기에 이렇게 딱 설정해 주는 것이 편리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PID를 먼저 설정을 해주고 있구나. 그리고 여기는 중요한 것만 살펴볼게요. 드래그해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어떻게 추적을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기초적인 값들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장 코드예요. 한 줄이에요. 저희는 미디안 플로우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런 미디안 플로우 알고리즘을 CV2에서 가져오는데 라이브러리를 CV2 레거시다 트래커 미디안 플로우 크리에이트 이것을 불러오면 돼요. 어디다가 self.tracker에다가 그럼 트래커가 알아서 계산을 해주는 모듈이 되어서 추적된 그 박스들을 리절트 값으로 불러와 주겠구나 라는 거를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우스 콜백으로 마우스 클릭을 해서 받아오는 것 이미지에서 추출하는 것이 계속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미지 서브 요 로스 토픽에서 이미지 콜백 함수를 돌려서 계속 받아오고 있구나. 로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각각의 모듈들에서 내 값이야 하고서는 막 퍼블리시를 해주죠. 각각 값을 계속 업데이트 시켜주는 퍼블리시를 하고 다른 곳에서는 이 센서 값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구나. 그럼 나는 이걸 사용해야지. 사용할 때는 subscriber를 사용합니다. 이렇게요. rosepy.subscriber 그리고 이렇게 토픽 어떤 형식인지 그리고 여기 함수 이 코드 내에서 함수 그리고 q 사이즈까지 그래서 이렇게 subscriber를 만들어 줍니다. 이거는 뎁스 카메라에서 뎁스 이미지를 가져오고 있다 라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모터를 돌릴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퍼블리셔를 사용해서 모터 값을 퍼블리시 해주는 거죠. 트위스트라는 메시지에 담아서 여기 제 노트 컨트롤러 cmd 벨이라는 토픽에다가 그래서 퍼블리시를 해주고 있구나. 트위스트 메시지를 이렇게 보시면 딱 이 이닛에서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뎁스 이미지 서브에서 이 콜백 함수가 돌아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뎁스 이미지에 대해서 nd 어레이로 처리를 해준다. 그래서 이게 뎁스 프레임으로 들어가서 이따가 뎁스 프레임에서 추적 물체까지의 거리를 받아오겠다. 라는 게 콜백 뎁스 이미지 콜백 함수였고요. 그 다음은 이미지 콜백 함수를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 콜백 함수에서도 이미지를 받아오고 ND 어레이로 처리해서 RGB 이미지로 처리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미지죠. 그 이미지를 받아와서 이 이미지 프로세스라는 내부 함수를 들어가서 처리를 막 해주겠다. 추적을 해서 결과값을 이미지로 받아오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미지를 받아오면 CV2 이미지 쇼에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사각형을 그려서 그 물체를 따라가고 거리를 계산을 해서 적절하게 따라가자. 이거를 요 이미지 프로세스 함수에서 다 처리를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아까 마우스 클릭 이벤트 함수가 있었죠. 콜백 함수. 그래서 왼쪽 마우스를 클릭한다. cv2.event L 버튼 다운. 왼쪽 버튼을 누르면 이 마우스 시작 위치를 저장을 하고 true 값이죠. 트랙 윈도우가 넌이 되면서 이 드래그가 시작이 되면 드래그가 끝나는 그 지점까지 값을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떼면 L 버튼이 업이다. L 버튼이 업이면 마우스 클릭은 false죠. 그리고 드래그 스타트도 없죠. 그런데 이 트랙 윈도우가 셀렉션이 되면서 ROI 창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 트랙 윈도우의 크기에 따른 뎁스 프레임을 ROI로 할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할당된 것만큼 거리를 계산해 주는 것이에요. 이거는 ROI 값에 따라서 각각의 여기서 설정해 준 대로 이 기준대로 잘라서 ROI를 설정을 해주고, ROI라는 것은 Region of Interest인데 내가 관심 있는 영역을 말해요. 내가 관심 있는 영역, 이 전체에서 일부분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디스턴스 값을 받아오고, 이 디스턴스는 이제 픽셀 값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 평균 값으로, 그러니까 디스턴스가 0보다 크고 3만보다 작은 값에 평균치를 해서 여기 나누기 10 했죠. 나누기 10 해서 평균 값을 인티저 값으로 받아와서 디스턴스를 업데이트를 시켜주겠다 라는 거예요. 아니다 하면 요게 아니다. 요거의 그 else 값이다. ROI 하이트가 0이 아니고 0보다 작고 width, 그러니까 넓이가 아니면 뭐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다 이쪽으로 오겠죠. 디스턴스 여기 end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초기 설정된 디스턴스로 받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추적을 중지하겠다. 그래서 R 버튼 다운, 이벤트 R 버튼 다운이면 중요한 거는 여기 셀렉션 none, 트랙 윈도우 none, 드래그 스타트 none이에요. 그리고 start circle은 true가 돼요. 원래 이것도 start circle은 true인데 여기 아까 이따가 이미지 프로세스에서는 false로 바꿔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추적 중지한다. 어쨌든 그래서 다시 트래커를 초기화시켜주고, 아까 봤던 것이죠. CV2에서 불러온 미디안 플로우 라이브러리. 그래서 이 이미지 프로세스 어디서 불러왔었죠? 이미지 콜백 함수에서. 그 이미지 콜백 함수에서 막 이미지를 받아오는 거를 여기서 처리를 해줍니다. 추적을 시작하기 전이에요. 왼쪽 버튼을 눌러주기 전이에요. 그런데 눌렀어요. 누르면 이제 여기가 실행이 되면서 그 창이 뭐지? 라고 이제 로봇은 알 거예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트랙 윈도우가 설정이 되면서 실시간으로 계속 표시하는 창이 표시가 되고 네모나게 select 마우스 클릭이 true고 select start 클릭이 true가 됩니다. 여기서. 근데 self start 클릭이 true가 되었죠. 근데 마우스 클릭은 아니다 하면 false로 해서 계속 추적을 하는 것을 시작을 해주는 것입니다. self.start는 false로 바꿔줘서.
그래서 추적을 계속 시작해주는 것. 여기는 멈추었죠. 윈도우에서 추적기가 선택한 추적기를 이제 비박스에 추가해서 초기화를 시켜주는 것인데, 이 비박스는 아까 트래커에서 이닛에다가 넣어주는 그 형식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x값, y값, 넓이는 뭐예요? 크기죠, 크기. 그래서 이 윈도우 창에서 두 번째 0, 1, 2니까 세 번째 값이에요. 세 번째 값에서 첫 번째 값을 빼준 것, 그리고 네 번째 값에서 두 번째 값을 빼준 것이 하이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비박스를 트래커에다 넣어주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를 트래킹 합니다. 트래킹을 하면 이제 지금 첫 번째 if else 함수는 끝났죠. 그래서 그 다음 프로세스에서는 요 else로 들어갈 것이에요. 여기서 들어가면 트위스트 메시지 설정해 주었죠. 트래커에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 이미지가. 그래서 이미지에서 OK와 B박스를 받아오고, 이 받아왔다 하면 이제 P 중심점을 계산을 하겠죠. B박스로부터. B박스가 아까 여기서. 네, 그러면은 중심점을 어떻게 구합니까? 첫 번째 왼쪽 상단의 점, 그리고 넓이와 높이로 구한 P축. 그래서 이것들의 중간 값이 센터가 되는 것이다. 나누기 2를 해준 걸 보면. 그래서 이 센터 값을 받아와서 이 B박스의 대상의 중심을 얻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과 로봇 사이의 간격을 계산을 해줘야 이 물체를 따라갈 수가 있겠죠. 이걸 뎁스 카메라에서 받아오는 것인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뎁스 프레임에서 받아와서 ROI를 설정을 해서 그 프레임 픽셀 값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을 해준다. 디스턴스를. 그리고 그 이미지와 거리 값을 표시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거리를 구하는 것, 아까 거리 구하는 것, 요 거리에 따라서 로봇을 제어를 해줘야 합니다. 근데 개념 설명할 때 PID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PID를 사용해서 로봇을 대상의 센터에 맞게 잘 따라가도록 하는 것인데, 일정 거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다가가면 뒤로 가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distance, 그래서 linear x 선속도를 계산해 주는 거고, angular 값에서 각속도를 계산해 주는 겁니다. 아까 계산한 distance에서 set 포인트를 결정을 해주고, 차이값의 절대값이 10보다 작으면은 원래 셀프 값 사용하고, 이 PID 업데이트에서 디스턴스를 넣어줘서 이 아웃풋을 받아와서 차이값으로 리니어 x를 업데이트를 시켜주겠다. 근데 이 업데이트 되는 함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PID 클래스이고요. PID 클래스에서 아까 봤던 개인 값들이 이렇게 딱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PID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제어하는 사람에 달려 있고, 이거는 시스템마다 다르다. 업데이트를 보면 피드백 밸류가 있죠. 셋 포인트에 따라서 피드백 밸류를 차이값으로 에러를 설정한다. 그래서 Pterm, Iterm, Dterm 해가지고 Pterm은 에러에 비례하게, Iterm은 플러스, 과거값에 플러스를 해서 에러에 델타 타임을 곱해서 적분을 해주는 그 과정이고, Dterm은 미분값이다. 그래서 아웃풋은 Pterm PID를 합한 아웃풋이 나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아이디 아웃풋이 나왔죠? 어디가? 네. 그래서 그 고스피드 볼까요? 네. 0.007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스피드, 지금 일정한 스피드에서 빼주고, 그래서 템프를 설정을 해줘서 리니어 X를 선속도를 PID 컨트롤러에 따라서 목표치와 최대한 가깝도록 설정해 준다. 이것도 개발자가 알아서 결정을 해주는 요 의미의 값이에요. 그래서 트위스트다 리니어 x를 self.linearx로 설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퍼블리시 할 때 이 트위스트 메시지로 이제 퍼블리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각속도도 알아야죠. 직선 값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width 넓이, 여기서 나온 넓이, 이미지의 넓이의 가운데 값에서 셋 포인트를 설정을 해주고, 절대값이 차이의 절대값이 10보다 작으면 그냥 원래 값 쓰자. 그리고 PID를 업데이트를 해주는 것, 아까 봤었던 거랑 같습니다. PID 업데이트 해주는 거. 그래서 turn speed 나오고, 아까 angular output이 나와서 요거는 합해져서 템프를 결정을 하겠다. 그러면 이 self.angular가 이것도 계산을 해서 1보다 크면 그냥 1,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그냥 마이너스 1, 그리고 0.05보다 절대값이, 그러니까 0.05 미만, 마이너스 0.05보다 큰 것들은 이제 그냥 0값으로, 앵귤러는 0값으로 처리하겠다 해서 각속도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로봇의 모터를 제어할 때 각속도와 순속도를 제어해주는 것이 로스에서는 가장 큰 하이라이트 부분이고요. 여기까지 잘 살펴보았고, S로 들어가면 실패했어, 이것도 실패했어, 트래킹에 실패했어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퍼블리시 트위스트를 해주고, 로봇은 움직일 것입니다. 그 목표 추적 물체를 따라서 혹은 뒤로 가거나 앞으로 가거나 해서 일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그리고 리절트 이미지를 줘서 CV2에서 이미지 창을 불러올 수 있도록, 이 이미지. 전체적인 코드를 잘 살펴봤나요?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이해한 거는 이건데 왜 이런 식으로 안 했지 하면 코드를 한번 돌려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이유가 있구나 라고 이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저희 그냥 팁이고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데모 영상 다음에 보여드릴 것인데 아마 목소리는 안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오늘 녹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